저희가 이제 감찰무마 의혹은 이제 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내일 이제 뭐 밤늦게 정도 나올 걸 예상되고요. 가족 수사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 나머지 이제 하나가 이제 하명 수사 의혹인데요. 이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하고요, 울산 남부서 그리고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자택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송철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영장에 이제 올라온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요. 일단 가능성만 놓고 보면 예. 그 피고소인 내지 피고발인을 피의자라고 적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하면 당연히 다 잠재적 피의자예요. 왜 하명 수사 의혹을 진짜 본격적으로 그 이제 파고든다면 예. 이분들이 다 실제로 그 공모 기획 거기 저 뭐 후보 매수까지 그 관여한 사람들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저 피의자로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되겠죠. 더더욱. 네. 예. 그냥 뭐 검찰의 행보를 놓고 본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러니까 피의자로 그러니까 적어놨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울 것도 없고 예. 뭐 중차된 의미를 그러니까 띄는 것도 아니고 근데 눈길을 끄는 것은 송철호, 송병기 두 사람 그렇다더라도 한병도 전 정무수석까지 만약에 피의자로 적시해 놨다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네. 검찰이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까지 수사가 진척이 된 것인가 초점은 오히려 여기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한병도 전 그 정무수석이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명 수사에 있어서요. 그 뭐 나름대로 이제 윗선이라는 어떤 가능성도 이제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은요.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어떤 사건과 연관성에 있어서는 뭐 가장 윗선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뭐 그냥 한병도 당시 수석이 윗선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VIP의 관심 사항이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병도 수석이 그 후보 말하자면 사퇴를 회유하기 위해서 자리를 제안한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그 후보 유도 매수라는 게 굉장히 큰 중죄거든요. 과거 네. 저희 뭐 다 기억하는 뭐 동해 서석재 의원 동해 매수 사건 같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례를 보면 굉장히 중죄이기 때문에 문제는 본인도 본인이지만은 그 혐의가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그러면 과연 누가 그 지시를 내렸을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까?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더 큰 이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VIP 관련 얘기는 좀 약간 우리는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저는 윗선이 아니라 우리 옆선에 대해서도 한번 그 눈길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제 뭐 울산 경찰청을 압수수색을 했다, 뭐 임동호 뭐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왜 이제 할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오비 일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일에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야가 어떤 증인 채택을 놓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고 채택을 못하고 있는데 채택을 못하고 있는 주된 사유가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주된 증인으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지금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거 채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게 도대체 법무장관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했다고 증인 채택을 하려고 하느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수로 공천이 됐을 때 추미애 후보자가 당 대표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연결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근데 이런 어떤 딱 미묘하고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정말 오비일까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점검 대상으로 올려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그래서 됩니다. 방금 아까 이제 VIP 관련 내용은 뭐 신중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 물론 뭐 저도 신중하게 얘기하고 있고 신중하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사안의 원초적 출발점이 사실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왜냐?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으면 조국 일가 수사 비리부터 그 수석들의 이런 부당한 인사 개입 이거 다 걸러졌을 거라고. 근데 지금 뭐 세금을 말하자면 감찰관 임명 안 하고 그 사무실 유지 비용만 1년에 몇십억을 쓰면서 놔두고 있으면서 실제로 이 특별감찰관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로 우리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 특별감찰관의 업무가 뭐냐면 잘 아실 거예요. 법에 보면 사촌인의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수석 비서관 이상을 상대로 여러 가지 비리 문제를 조사하게 돼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객관적으로. 근데
실제로 내부에서 민정비서관이 하다 보니까 이런 뭐 하명 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이런 것들이 다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도 이제 상황이 정리되면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네. 아무나 콕 찍어서 당신 특별감찰관 임명할 때가 지금부터 이래 이런 절차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국회에서 뭐 추천을 해야 임명을 하든 아마 말든 여당의 직무유기였어요. 근데 솔직히. 국회가 추천을 안 하고 있고요. 첫째, 청와대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 달라. 직무유기였는 거 국회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예. 일들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거듭 예. 촉구하면서 저 하면서 왜 아니 촉구를 여러 번 했다니까요. 촉구를. 아니 그러나 그거 여당이 안 한 거잖아요. 이준수 이제 대통령을 언급했더니 여당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배 평론가 이제 한 몸인데 반박을 뭘 했고요. 청와대와 여당이 청와대 왜 거기서 여당으로 범위를 좁히세요, 그게.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여당 추천 케이스가 아니라니까요. 국회 추천이지.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쓰세요. 그다음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건 자유인데 네. 사실을 왜곡하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그건 국회 추천이고 여야가 이야기해서 올려야 되는 건데 예. 그게 왜 여당 이야기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왜 여야, 이렇게 여야 정리해.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사보타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다른 일 같았으면 여당 지도부에다가 청와대에서 얘기했을 거라고요. 야 빨리 추천해. 근데 그건 일방적인 추측이시고요. 추측이 아니에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알겠습니다. 국회가 추천을 안 하니까 임명을 뭐 못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불리한 거는 뭐 추측이라고 근데 그러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지금 중요한 얘기라 할 수 있겠지만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